안녕들 하셨습니까? 명인아시바 TV 최학수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극좌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극우파 같기도 하죠. 제 얘기가. 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좌파가 득세를 하게 되었느냐. 현재 대한민국이 아직도 70% 정도는 좌파 성향을 띠고 있고, 또 아직도 그 좌파의 나라가 되어 있느냐. 물론 여러 유튜버, 또 대형 유튜버, 똑똑하신 분들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농촌을 이렇게, 시골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유령마을이 돼 있어요. 유령마을. 어쩌면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옛날 모습보다 더 피폐해져 있는 건물과 사람들, 농민들, 시골 분들, 그 좌파 성향을 띌 수밖에 없게끔 그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농사만 짓고 작물을 키워서 부지런히 일해서 어 국민들 먹거리를 대줬던 분들이고, 또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농촌이고 농민이고 시골이지요. 작물 1년 내내 농사져서 작물 팔아봐야 중간상인 거치고 어디 거치고 농협 거치고 어디 거치고 그냥 헐값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제가 요즘 농촌 시골 마을들을 어, 굳이 기름을 떼가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목적 의식이나
어떠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 건 아니고요. 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뭐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느낌적인 느낌대로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농협은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농민들 피와 땀을 빨아먹는 집단으로 변한 지가 오래됐고, 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시골이 왜 유령마을로 돼 있느냐, 거기서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따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죠. 어차피 뭐 정치인들 책임이고 정부 책임이에요. 그렇게 만든 거고 정책을 그렇게 핀 거고. 음. 뭐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니 타산도 안 맞고 뭐 거저 다 작물도 뺏기다시피 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게끔 또 농협에 빚지게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농촌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죠. 그 뛰쳐나온 사람들이 뭐 배운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운 건 농사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그냥 노동일이 되는 거예요. 그 노동일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예 제도가 보이지 않는 노예 제도 계급 사회가 존재를 했던 거고, 뭐 수많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민이었던 노동자들이 어 불편한 대우를 받고 있고, 어 가다 가다 이제는 사람 취급까지 안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런 입장에 취하게 되면은 뭐 자연적으로 좌파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북한은 세작을 통해서 또 그 지령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집요하게 수십 년 동안 파고 들어왔던 것이고, 하, 하니 그들이 매달릴 데가 없는 거죠. 기댈 데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배운 것 많지 않고 또 무지 아닌 무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고 착한 그들이 기댈 곳이라곤 좌파 쪽밖에 안 되죠. 그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 밑바탕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깔려 있는 것을, 또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정권 5년 동안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몸으로 체험들을 했을 거예요, 요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파 쪽으로 가지 않고 아직도 어, 좌파 성향을 띠고 있고 좌파에 붙어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직도 가난하고 피폐하고 어, 뒤로 물러나 있는 농촌, 시골, 뭐 변한 게 없죠. 시골이나 농촌이나 농민들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이 뭐 획기적으로 어떤 발표가 나거나 변한 게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도시만 중점적으로 발전을 시켰죠. 본의 아니게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노예가 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예를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간단한 예를 이렇게 들은 것뿐이고, 이번 윤 정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든가, 또 거기에 합당한 정부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또한 먼저 정권들처럼 성공하지 못한 정권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왜 이렇게 나타나질 않는지 갑갑합니다. 저처럼 일반적인 서민들도 상식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는 모른 척 할 뿐이죠. 그냥 자기 먹을 먹거리, 자기가 자기 농사를 자기가 져서 자기 식구들만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지어서 어, 자급자족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못하러 작물을 대량으로 키우고 어? 대량으로 재배해서 거저 뺏기다시피 합니까?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시골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단순하고 착하고, 그렇죠. 아주 쉽게
좌성향이 돼 있는 거지요. 그 깊이는 잘 몰라요. 그래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주는 척 하는 세작들이 각 마을에 다 침투해 있어요. 그 기본기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 거를 잘 모르죠. 이북이 사회주의 노선에 있는데, 이북이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가 발전이 되고, 또 그들이 얘기하는 인민들이 인민들의 낙원, 정말 행복한 나라라고 하면, 그렇다 하면 저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저는 허경영 총재를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그분이 삼상 공약을 갖고 나왔고, 우리가 바랬던 위대한 지도자로 저는 봤기 때문에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대선이나 어떤 선거에 항상 나오셨는데도 어 조작에 의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기에 의해서 이 권력층들이, 기득권층들이 땅을 파고 묻어버렸죠. 그리고 그분의 허경영 총재의 그 혁명성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조금 실망스러웠던 거는 지금 너무 종교화돼 있다는 거. 그러려고 시작을 했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중도들이 말 그대로 중간에 붕 떠 있는 거죠. 불쌍합니다. 왜 그들이 좌파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제공은 우파에서 한 거예요. 보수파에서. 우파는 좌파를 잡아먹을 듯이 비판을 하지만은, 그 원죄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 미친 척하고 시골 동네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 데나 발길 닳는 대로. 거기가 옛날 농촌 같습니까? 유령마을이에요, 유령마을. 제 경험으로는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그때는 어, 농사가 대부분들 다 주업이었죠.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삶은 계속됐지만은 정겨웠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지만은 재미있게 이웃과 거래하며 살았어요.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 좌성향으로 지금 변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좌파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때려잡아야 되고, 주체사상파, 저 정치권에 있는 애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지, 불쌍한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들, 농민들을 좌파라고 해서 때려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으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알면서 모른 척, 모르면서도 모른 척. 그래, 시골을 젓가락서리로 만들어 놓고 좌파가 되면 안 된다. 공산주의 조심해라. 깨어나라. 너희들은 머리가 비었냐? 골이 비었냐? 문외냐? 비판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농민들 피와 땀을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농협도 손을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도 없잖아. 왜 우파 쪽에선 그대들은 단 한 개도 변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죽일 놈 살릴 놈 비판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좌파 같죠? 아닙니다. 저는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제3의 혁명을 원합니다. 이번 윤 정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3의 혁명은 틀림없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좌파에서 정권을 잡건 우파에서 정권을 잡건 국민들 통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공포입니다. 공포. 그거는 좌나 우나 똑같아요. 이래저래 서민들만 골병 들어 죽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어딘가에서는 제3의 혁명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다들 알아들으셨죠?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